한미 양국 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회적인 그런 경제 동맹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미 정상회의 일정과 또 의제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언제 하냐는 질문에 한미 간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논의될지 대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일정도 일정이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협의를 해나갈지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의 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장 뭐 공개하기 힘들겠죠. 한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 중이다. 뭐 일정이나 주제 등이 논의가 될 겁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일정이 결정되면 양국 협의 후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후에 만나자. 그런데 우리가 2주 후에 만나기 참 힘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외국 정상들이 지금 국빈으로 또 한국을 또 방문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국내 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사실상의 취임식이죠. 그것이 있고 그 직전에는 이제 외국 정상들의 또 국빈 방문도 있고 그 뒤에는 바로 을지 자유의 방패, 바로 프리덤 실드 이 훈련, 엑서사이즈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바로 8월 말인데 25, 26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이때는 가능하지 않겠냐. 또 뭐 주말에 방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럼 대체로 일정은 확정은 아닙니다. 8월 마지막 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제 복수의 안을 가지고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분명히 한 것은 뭐냐면 정상회담에서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의 논의는 없을 것이다. 이건 다 이제 물밀히 협상을 하고 갈 겁니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불쑥 꺼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이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관계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동맹이 현대화되면서 중국 견제 또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차 논의가 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조현 외교장관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조선 산업으로 산업 국방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한미 정상회담 열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 관계랑 한미 관계는 훌륭하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즉답을 피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즉답을 피한 것보다도 일단은 기본적인 관계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나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했다. 조금 우리가 그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조정되지 않은 게 있다면 무역이었죠. 그러니까 백악관은 우리 협상단과 단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엄지척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내용들이 많은데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고 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관세협상 직후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 거예요. 정상회담 일정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한미 관계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억측들을 다 이제 해소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제 우리가 걷어냄으로써 한미 관계가 단단하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상회담에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우리 협상단이 귀국하면서 협상의 뒷이야기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타결이 된 몇 개 나라 중에서 우리의 협상 결과는 그들 나라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미 양국 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회적인 그런 경제 동맹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스팅하고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말만 자기한테 불리한 말만 하면은 그냥 관세로 25%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잡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참 피가 말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하는 실감을 했었고요. 네, 전쟁 같은 협상이었다, 피 말리는 협상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임했는지 그런 마음들이 절절히 느껴지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심경을 밝혔다고요? 그렇죠. 구윤철 부총리 또 김정관 산업차관부 장관 얼마나 피가 말렸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그 협상은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통상장관 회담 후에 일주일, 그것이 이제 가장 긴박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뒷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지난 일주일이 전쟁 같은 협상이다. 처음에 2+2로 가려다가 못 가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실은 또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을 하면서 또 전략적 협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전략적 침묵을 통해서 그만큼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한 것이고요. 산업장관은 미국이 그냥 관세율 25% 하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러트닉이 얼음장을 놨을 때는 상당히 피가 말렸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상당히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미국의 전략에만 말려 들어가지 않고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최악의 상황 그리고 불확실성을 막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상의 성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경제부총리는 한미 기술이 접목이 된다. 이건 바로 이제 조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바로 마스가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냈죠. 한미 협상이 이제 큰 틀을 조율을 할 겁니다. 큰 틀을 조율을 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결국 품목별 관세든 자동차든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우리가 더 이제 추가해 나가는 것은 추후 협상을 통해서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협상단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단연 이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였는데요. 여기에 우리 협상단의 비밀 무기가 바로 모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스가 모자인데 화면에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이거 미국에서도 엄청 팔릴 것 같은데, 마스가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참 디테일한 구체적인 것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경쟁력입니다. 저거 안 가지고 싶습니까? 저는 미국 행정부가 알려드리면 다 가지고 싶은데, 글자도 shipbuilding은 크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shipbuilding이라고 하는 글자 크기를 크게 한 거, 고급 원료를 사용한 듯한 그런 모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빨간 색깔, 또 미국과 한국의 국기가 다 있는 점. 저는 이 디테일이 너무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물을 공개했고 마가 모자와 비슷하게 제작이 됐는데 10개를 만들어 갔으니까 아마 9개 정도는 주고 왔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각인을 위해서 협상팀이 특별 제작했는데 이런 건 일본이나 EU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업과 관련해서 판넬을 가져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네. 산업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저는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젊은 실무팀들과의 어떤 전략적 공유를 내서 또 구윤철 또 김정관 협상팀이 이걸 활용했다라는 거, 챗GPT도 활용을 했고 10개를 만들었다는데 상당히 주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대형 패널도 준비를 했고 백악관이 처음에는 뭐야 이러면서 이제 안보상으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패널 내용을 또 유출되면 안 되지. 멀리서도 망원 카메라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네. 호텔 식탁으로 감사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카 패널에 난리가 난 거죠. 러트닉 상부장은 와우
이런 감탄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Great idea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책실장은 상징물을 만들 정도로 저 화면에 보이시죠? 저렇게 들고 참 들어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김정관 장관이 직접 들고 저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딱 했을 때 상대방은 깜짝 놀라거든요. 네. 또 하나 저게 뭘 연상시키냐면 실제로 각 국가의 상호 관세율을 지난 4월 달에 공개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저런 패널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어떤 기시감을 주는 거죠. 아,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이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도 트럼프 협상팀에는 굉장히 큰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런 노력들이 미국을 감동시킨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후속 조치죠.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행 방안 논의도 시작이 된다고요? 그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더 엄지척을 하는 건데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미 시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98년도 6월 달에 당시 사업가 트럼프는 대우 옥포 조선소를 방문합니다. 그 옥포 조선소가 지금 뭡니까? 하나오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의 모교 어디입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 유펜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죠.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게 필리 조선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필리고요. 백악관 예산국장과 미 해군성 장관이 펠란이죠. 펠란 해군성 장관이 협상 전에 필리 조선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미국이 우리 마스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10년간 상선 생산량이 배 생산량이 미국은 37척, 우리는 2,405척. 이지스함 생산하는데 가성비를 보시죠. 우린 정조대왕함 최고의 이 이지스함이죠. 6억 달러에 만들었습니다. 예. 미국은 이보다도 거의 3배 가까운 16억 달러가 들어요. 16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4배 정도 되나요? 3배 정도 3배 되네요. 정도. 네. 그다음에 이 독, 우리 거제도에 가보시면 울산에 가보면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울트라 독이 있죠. 여기서 하루에 여기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4.5척을 생산하였는데 미국은 한 척도 생산 못해요. 독이 너무 작아, 낡았고. 주력 제품은 우리가 LNG 운반성 등 대형인데 미국은 컨테이너성 등 벌크선 이런 중소형입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이걸 미국을 우리만큼 만들어주겠다. 이게 마스가 전략입니다. 여기 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 조선업체 HD 현대, 그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까지 이제 한미 정부가 대미 투자펀드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팀도 김용범 정책실장도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36%밖에 안 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조선업은 사실 우리 거예요. 네. 우리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도 필리조선소 인수 후에 생산시설 개선 투자를 하고 인력도 매월 한 200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도 현지 조선선 두 곳과 생산성 향상 업무 협약 체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필리핀의 그 수빅만의 미국 해군 기지였던 곳이 있거든요. 그곳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가동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호주도 배를 만들어야 돼요. 예. 호주도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누가 만들어줄 겁니까? 미국이 못 만들어요. 한국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영 호주가 같은 영어권 뿌리 앵글로색선이죠. 오커스 동맹이 있는데 AU, KUS 오커스 동맹이 있는데 이 동맹에 이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도 대한민국이다. 예. 그런 만큼 우리 시장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해군력으로 인해서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소리를 들었죠. 네. 남반부의 가장 큰 나라 어디입니까?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나라에 배를 만들어줄 수 있고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고 잠수함을 만들어줘야 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